수업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중간고사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학교에서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볼 거냐, 그 한번, 그러니까 뭐, 일단 기말고사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볼 거냐라고 이제 조사가 들어와서, 어쨌든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어떻게 이제 봐야 될지 좀 뭐 의견을 좀 모아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기말고사는 저희가 사실은 화요일이 쉬는 날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뭐 보면은 뭐 3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쉬는 날이 이제 한 번도 없어서 아마 6월 14일이 마지막 수업이 될 겁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한 마지막 수업이 이제 6월 14일이 이제 될 거고요. 그 사이에 뭐 어떤 갑자기 이제 휴강이 되지 않는 이상 6월 14일이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 그러면은 이제 6월 14일에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수업 시간에 이제 보는 거가 사실은 뭐 이런 타임 뭐 조절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보는 게 제일 시간도 조절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모로 이제 편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제 보는 것으로 이제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6월 14일에 수업 시간에 이제 기말고사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거가 저희가 이제 대면 시험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비대면 수업 시험으로 볼 거냐 사실 이건데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어떻게 흘러가 뭐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거의 다 뭐 방역 대책은 거의 이제 다 푸른 것 같고요. 방역 때문에 이제 뭐 교실에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인다 이런 거는 이제 다 푸른 것 같고 사실은 뭐 저희는 이제 공적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이제 뭐 영향은 받지는 않긴 하지만 뭐 완전히 이제 사라지진 않았지만은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수업이나 이제 시험 볼 때는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끼고 계속 끼고 봐야 되긴 하고요. 마스크를 이제 끼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비대면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시험을 볼 수가 있어서 그게 또 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번에 이제 중간고사를 보긴 했지만 어쨌든 락다운 브라우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팅을 하려면은 그게 더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그냥 아싸리 그냥 종이에 이제 이제 푸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좀 의견을 좀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폴을 할 수 있네? 제가 한번 폴이 이게 실시간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혹시 그 폴이 보이시나요? 지금 뭐지? 네, 제가 줌으로 지금 네, 설문조사 네, 했는데요.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거 좋네요. 사실 처음 써봤는데 폴은 뭐 거의 이제 뭐 좀만 지금 15분이 이제 투표를 하셨는데 네, 사실 결과는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쉐어가 됐을 것 같고요. 맞나요?
저도 이걸 처음 써봐가지고. 예, 근데 뭐 쉐어가 이제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쨌든 뭐 과반수 이상이 이제 비대면을 이제 원하셔서 그러면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말고사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보도록 하고요. 뭐 문제나 문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고사랑 거의 이제 비슷할 거라십니다. 어, 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어디서 이제 시험을 볼 것이냐 이거는 이제 과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다 이제 이 결과를 이제 모아서 어, 이제 교실에 이제 할당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 교실을 이제 제가 할당 받은 다음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그 블랙보드에 이제 어나운스를 올리긴 하겠지만은 이제 시험은 이제 6월 14일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그러니까는 뭐 6시 45분부터 되겠죠. 6시 45분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게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뭐 없으시면은 그 오늘 그 수업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 컴퓨터 프로세서에 있는 그 사이드 채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뭐 사이드 채널이라는 것은 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의도하지 않은 채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뭐 프로세서를 이제 만든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그 인스트럭션에 대한 결과를 이제 생성해내는 것이 이제 프로세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CPU, 뭐 GPU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뭐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수행하는 프로세서들은 다 인스트럭션 받아서 그 인스트럭션이 이제 디파인한 그런 결과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가 이제 프로세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약속된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을 한 거고 그렇지만은 뭐 말씀드렸듯이 이런 타이밍에 대한 거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스트럭션의 이제 수행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아키텍처는 발전을 해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인스트럭션의 수행 시간을 줄이면은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실행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제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그런 타임이라는 개념은 타이밍의 차이가 우리 그 프로세서 내부에 이제 사이드 채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드 채널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모든 신호들은 사실 다 사이드 채널이 될 수 있지만은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타이밍. 그러니까는 어떤 시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디코딩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예, 예, 그거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떤 데이터를 디코딩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이제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 채널 가운데서 뭐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워라든지 아니면 떠머리 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자기파도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이드 채널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 그 어태커에 의해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사이드 채널이 아무래도 타이밍입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인스트럭션에 실행되는 타임을 재는 거는 이게 굉장히 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인텔이나 뭐 암이나 이런 프로세서를 이제 설계를 하는 회사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타임을 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떤 수행 시간을 잰다.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타임을 잴 수 있는 명령어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명령어를 실행시킨다고 했을 때 잠시만요. 네, 명령어를 어떤 걸 실행시킨다고 했을 때 뭐 A는 B 플러스 C 이렇게 했을 때 그 이 명령어가 실행되기 전에 그런 타임 스탬프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그 다음에 명령어가 실행된 다음에 D의 타임을 재서 요 타임 A랑 B가 됐을 때 B-A를 하면은 실행 시간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타임을 재는 명령어들은 기본 거의 모든 프로세서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어, 타임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가 지금 뭐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뭐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사이드 채널이 이렇게 이제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이용을 할 때가 많이 있고요. 뒤에 요거 뭐 컨텐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캐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사실은 다 타임의 차이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가 요 컨텐션 그 ALU의 이제 컨텐션에 따른 타임의 차이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가장 타이밍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무래도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하이라키 이 부분. 메모리 계층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타이밍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캐시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뭐 이런 메모리 하이라키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메모리 하이라키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메인 메모리라고 하면은 뭐 여기가 뭐 레벨 1 캐시, 레벨 2 캐시, 뭐 레벨 3 캐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메모리 하이라키가 이제 그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 하이라키는 프로세스 안에 있고 데이터는 이 메모리 하이라키를 이루고 있는 어떤 메모리 중에서 어느 한 군데에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여기 있다, 메인 메모리에 있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로드 명령어라고 이제 보면 로드 A라는 것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여기 걸리는 타임은 굉장히 이제 긴 타임이 되겠죠. 시간 차가 이제 될 거고요. 만약 그 A라는 데이터가 레벨 1 캐시에 있다. 이거는 순식간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죠. 뭐 끼케야 이제 한 클락, 두 클락 정도 이제 타임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고요. 한 클락, 두 클락이라고 하면은 우리 그 인텔 CPU의 클락 프리퀀시가 거의 3기가헤르츠 뭐 정도 되잖아요. 1기가가 1 나노세컨드니까 그거는 거의 이제 3분의 1 나노세컨드가 되죠.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데이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타임도 이제 달라지고요. 근데 이제 이 타이밍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그렇게 읽어낼 수 있다라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캐시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 하이러키 혹은 메모리 서브 시스템에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은 다 이제 타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버퍼 구조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TLB도 캐시라고 했죠, 사실은. TLB는 그 페이지 테이블에 대한 캐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그 데이터가 뭐 TLB에 있느냐 해당되는 뭐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그 데이터에 대한 그 트랜슬레이션 정보가 TLB에 있느냐 아니면은 뭐 페이지 테이블 뭐 메모리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타이밍 차이는 굉장히 이제 크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디렉토리는 설명 안 드렸지만은 뭐 캐시마다 이제 또 이제 어떤 캐시 코이런스를 처리를 하기 위한 디렉토리 구조가 다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드 채널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프리패처 뭐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좀 안 드리긴 했지만 뭐 그 사실은 그 메모리 그 시스템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컴포넌트들이 이 타임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프로세서 공격, 하드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한 프로세서 공격들은 이런 메모리를 통해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사실 그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어택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펙터랑 이제 멜트다운이잖아요. 보통 이제 스펙터가 이제 어 멜트다운은 인텔 CPU 계열에서만 이제 발생을 하고요. 근데 이제 스펙터는 거의 뭐 대부분의 CPU, 그리고 이제 뭐 이노드 프로세싱을 지원하는 CPU는 발생을 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CPU에서 스펙터는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그 스펙터 어택은 바로 캐시 타이밍 어택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우리가 이제 캐시가 있고 그 다음에 캐시 다음에 메인 메모리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캐시도 이제 레벨 1 캐시도 있고 레벨 2 캐시도 있고 레벨 3 캐시도 있고 이렇게 레벨 각각 레벨이 이제 또 달라지게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캐시에 있느냐 아니면은 메인 메모리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타이밍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시크릿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펙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펙터를 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베어리언트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코로나 변이 뭐 이런 것처럼 스펙터도 이제 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펙터의 이제 변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스펙터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스펙터 변이가 여러 개를 또 그 연구자들이 발견을 해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베어리언트를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있게 됩니다. 스펙터, 뭐 스펙터 NG, 뭐 그 다음에 그 어떤 스펙터를 일으키는 소스가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변이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스펙터는 캐시 타이밍 어택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캐시 타이밍 어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캐시 타이밍 어택은 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요. 그 이도 그 캐시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제 명령어가 이제 로드 스토어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 캐시 타이밍 어택을 이제 설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캐시 타이밍 어택을 이제 또 발생시키려면은 어태커가 공격자가 캐시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한 또 명령어들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텔의 이제 CL 플러시라는 명령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실제 그냥 뭐 캐시에 어차피 로드 명령어를 쓰면은 데이터를 캐시에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이 로드 명령어를 써서 이제 우리가 그 어태커가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이런스 관련 명령어를 써서 그 어태커가 이제 캐시 타이밍 어택을 위한 준비를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어택 종류에는 뭐 프라임 프로브가 있고 플러시 레일로드가 있고 에빅트 타임 뭐 이런 여러 가지 캐시 관련된 그런 공격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식은 이제 프라임 프로브 방식인데요. 프라임 프로브, 프라임이라는 거는 그 좀 사전을 이제 찾아보면은 밭을 이렇게 좀 정지 작업,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뭔가 어택을 하기 전에 캐시라는 공간에다가 어택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를 해 놓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프로브라는 거는 어쨌든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프라임을 한 다음에 프로브를 한다. 여기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 어택 방식을 프라임 프로브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제 어태커가 이제 이런 공격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어 여기 CPU가 이제 두 개의 이제 코어가 있고요. CPU 1하고 이제 CPU 2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빅팀 프로세서, 그러니까 어태커의 타겟이 되는 이제 빅팀 프로세서가 CPU 1에서 이제 돌고 있고요. 어태커의 프로세스는 CPU 2에서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구조를 이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거의 대부분의 CPU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 영역을 우리가 코어라고 부릅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코어라고 불러요. 코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얘가 이제 독립적으로 CPU가 인스트럭션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 영역을 코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코어에 뭐가 있나요? 우선 이제 프로세서가 있고요. CPU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런 인스트럭션 캐시, 에런 데이터 캐시. 뭐 이거는 인스트럭션 캐시와 데이터 캐시는 이제 나눠진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구조를 보면서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레벨 2 캐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다 이 프로세서만 이제 그 뭐랄까 이 프로세서만 쓰게 되는 캐시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시들을 우리가 프라이빗 캐시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코어라는 거는 CPU와 프라이빗 캐시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코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프로세서에서 라스트 레벨 캐시는 레벨 3 캐시가 되는데요. 레벨 3 캐시는 shared 캐시입니다. 이게 왜 shared 캐시라면은 여기 보면 코어가 1, 2 있잖아요. 그 코어 1하고 코어 2가 동시에 요 레벨 3 캐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캐시 공간은 CPU1하고 CPU2가 다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프라임 프로브 방식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빅팀이 있고 이제 어태커가 있잖아요. 우선 어태커가 캐시셋을 프라임을 해놓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레벨 3 캐시가 이제 shared 캐시라고 했잖아요. 어태커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막 읽어오는 거예요. 로드 인스트럭션 써가지고. 근데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을 써가지고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게 될 때에 그 데이터가 캐시가 보면은 요 카시에 여기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셋마다 요 블락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요 블락의 개수는 셋 어소시에이티브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4웨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셋마다 4개의 블락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태커가 해놓는 내용은 얘를 이제 다 어떤 어태커의 데이터로 캐시를 다 채워놓습니다. 캐시의 셋을 프라임 해놔요. 프라임 한다는 거는 어태커가 자신의 데이터로 요 캐시 셋을 모조리 다 채워놔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그냥 로드 인스트럭션 쓰면 돼요. 로드 인스트럭션 써서 데이터를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이제 계속 읽어오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모조리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공간은 이 공간은 어태커의 데이터로 처음에는 완전히 다 채워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채워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다려요. 이게 이제 프라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빅팀이 뭔가 자기의 데이터로 그 어태커랑 공유되는 요 스페이스를 액세스하는 어떤 자기의 데이터로 요 프라임된 영역을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빅팀은 자기의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긴 하지만 캐시는 공간이 작잖아요. 우리가 이제 메인 메모리가 있고 캐시가 있는데 메인 메모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캐시는 공간은 작지만 빠른 메모리로 이제 채워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캐시에는 메인 메모리의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캐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니, 메인 메모리의 이런 부분들이 다 캐시의 이제 동일한 공간으로 매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서 읽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이 캐시 공간을 쓰는 거고요. 얘도 이 똑같은 공간을 쓰고 얘도 이제 똑같은 공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태커가 이제 프라이밍을 하게 될 때는 그 이런 크리티컬 데이터랑 같은 공유를 하는 이 레벨 3의 캐시 공간을 미리 자기 데이터로 프라임을 해놓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태커가 사용하는 이 어태커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태커가 이제 모니터링 프로브를 하려는 어떤 크리티컬 데이터가 있어요. 빅팀의 데이터죠. 빅팀의 데이터랑 어태커의 데이터는 동일한 캐시 공간을 쉐어를 해야 돼요. 쉐어. 요거는 뭐 이 어드레스만 어태커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다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태커가 이 공간을 이제 다 자기의 데이터로 채워넣습니다. 채워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태커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빅팀이 뭔가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겠죠. 근데 이 데이터는 어태커의 데이터랑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어태커가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이빅트 시키고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빅팀의 데이터가 여기를 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원래는 어태커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모조리 다 데이터가 차 있었으니까는 이 데이터는 그냥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빅팀의 데이터가 이쪽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빅팀 데이터가 뭐 몇 개를 더 차지를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태커가 얘를 다시 읽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저장했던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그 읽어올 때 그 읽어오는 타임을 다 잽니다. 다 매조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요? 어태커가 원래 자기 데이터 있는 곳을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캐시에 존재하죠. 캐시에 존재하니까는 얘는 빠르게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빨라요. 얘도 이제 빠르게 되겠죠. 빨라요. 빨라요. 계속 이제 빠르게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다가 얘는 어떤가요? 얘는 어태커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어태커의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이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를 갖고 오려고 하면은 얘는 캐시 없어요. 캐시 없기 때문에 메모리까지 가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어태커는 지금 캐시가 그 빅팀이 액세스하는 데이터 중에서 이 데이터는 빅팀이 끌어서 썼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빅팀이 메모리에서 가지고 왔구나 라는 거를 어쨌거나 알 수가 있어요. 얘도 이제 느려지게 되고 얘도 느려지고 얘도 느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크립토 라이브러리 중에는 이 테이블을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테이블을 액세스할 때 우리가 어떤 테이블의 인덱스 데이터를 액세스할 때 그 인덱스를 가지고서 액세스를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레이다.
테이블이니까 T라고 쓸게요. 테이블 중에 요 어떤 부분을 액세스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요거를 이 인덱스를 가지고서 테이블의 엘리먼트를 액세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테이블을 보게 되면 테이블은 뭐 연속적인 데이터를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0x00부터 뭐 0x 뭐 이렇게 쭉쭉쭉쭉 컨티뉴어스한 데이터가 테이블에 이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서 테이블의 엘리먼트를 액세스 했느냐를 얘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요 인덱스 값은 어떤 거구나를 어테커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그런 크립토 라이브러리 뭐 AES나 뭐 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을 이제 사용해서 그 크립토 라이브러리를 이제 동작할 수가 있는데 뭐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요 AS의 테이블을 어떤 키로 액세스를 하게 된다 하면 요 키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AS 암호 알고리즘에서 키 값을 알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죠. 풀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라임 프로브 방식이고요. 또 하나 다른 방식은 이제 플래시 릴로드라는 방식입니다. 플러시네요. 플러시인데 플래시라고 적혀있네. 네, 플러시 릴로드 방식인데요. 뭐 이것도 이제 그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약간 방식이 이제 다른데 역시는 이제 빅팀이 CPU1에 있고 CPU2에는 이제 어태커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뭐 환경은 똑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제 약간 방식이 다른 것이 어태커가 캐시 라인에 있는 거를 다 플러시를 시켜요. 예. 그러니까는 어떤 어태커랑 어태커가 이제 요 빅팀이 액세스를 할 캐시의 공간에 대한 그 위치를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빅팀이 이제 액세스를 할 캐시의 그 공간을 다 데이터를 없애버립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CL 플러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CL 플러시라는 명령어는 캐시에서 데이터를 쫓아내고 그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 넣는 명령어입니다. 예, 그런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CL 플러시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이 공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다 이빅션 시켜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은 다 이제 메인 메모리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캐시에 있는 뭐 레벨 1, 레벨 1, 레벨 2, 레벨 3 모든 공간에서 이 데이터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메인 메모리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다 이제 empty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고요. 예, 그 empty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역시나 이제 빅팀이 이제 동작하기를 기다려요. 빅팀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쓰게 되면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겠죠. 근데 이제 캐시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데이터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 쉐어드 스페이스에 있는 이 데이터를 어태커가 다 이제 그 플러시를 시켰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요. 여기가 플러시가 되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도 다 알아서 플러시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빅팀이 뭔가 액세스를 하려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는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예, 가지고 올 때 여기를 캐시 영역을 채우게 되는 거죠. 예, 로드 인스트럭션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캐시를 채우게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태커가 다시 얘를 읽어오게 됩니다. 읽어오게 될 때 보면은 이 공간을 읽어오게 될 때 얘는 데이터가 이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스가 발생하죠. 예, 미스가 발생하면은 역시나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떠냐? 이 부분은 이미 빅팀이 가지고 온 데이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태커는 이 어드레스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읽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hit이 발생하죠. 이미 빅팀이 이 공간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hit이 발생하니까는 얘는 더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태커는 이거 해서 역시나 이 공간, 빅팀이 여기를 액세스를 했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러시 릴로드 어택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프로브는 어택커가 프라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로브를 하기 때문에 프라임 프로브 어택이라고 이름이 됐고요. 플러시 릴로드는 어택커가 한번 플러시를 하고 다시 이제 릴로드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이제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플러시 릴로드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로 이제 공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용되는 정보는 캐시의 요 타이밍 차이입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각각 프로세서마다 그 명령어가 이제 실행될 때랑 실행이 끝났을 때 그 타임을 재는 명령어들이 익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명령어 써서 가볍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태커는 그 빅팀이 어떤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를 했느냐 이거를 이제 유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타이밍 어택이 이제 캐시여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캐시 타이밍 어택이 되는 방식은 그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첫 번째 단계는 어태커가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그 뭐 말씀드렸듯이 프라임 프로브 할 때는 어태커가 그 캐시 공간을 이제 프라임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플러시 렐로드 할 때는 어태커가 그 해당되는 공간을 다 플러시를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어태커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스텝 2는 이제 빅팀이 어태커는 이제 가만히 있고 빅팀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 빅팀이 이제 돌면서 어태커가 이제 준비해 놓은 캐시의 스테이트를 막 바꾸게 되겠죠. 막 바꾸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태커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단계가 마지막 그 파이널 단계가 됩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타이밍을 이제 재게 되고요. 그 타이밍을 재서 데이터를 유출을 합니다. 디코드. 그 데이터를 이제 유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시크릿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막아야겠죠. 이런 공격 방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막아야 된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공격을 이제 막아야 되겠고요. 어, 보통 이제 하드웨어 베이스드 디펜스, 그러니까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이제 디펜스를 하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방식의 이제 디펜스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공격을 배우는 이유는 공격에서 쓰이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방법을 없애면은 디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시겠죠? 우리가 그 공격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할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 공격에 사용되는 부분을 없애버리면 우리는 디펜스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그 리얼 월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예, 뭐 이런 것처럼 공격자가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디펜스 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스펙터도 사실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 해커들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연구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유출이 되네? 그거를 밝혀내서 그걸 페이퍼로 써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 공개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펙터가 이제 구글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그 대학교 연구자가 이제 약간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이제 밝혀낸 그런 보안 취약점인데 그러면은 취약점을 밝혀내면은 어태커가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어택을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보안 영역에서는 다 오픈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디펜스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겨 있으면은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시크릿 어떤 뭐 우리가 프로세스 내부를 볼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도 사실은 뭐 우리가 내부를 그 소스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사실 볼 수도 없고요. 뭐 그렇지만은 그런 어떤 히든, 그러니까 숨겨진 뭐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는 이런 곳을 통해서 공격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해커만 알기 때문에 해커가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제 알려진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격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하게 그냥 다 뚫리게 되는 거예요.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이제 열심히 그 전에 이제 뚫렸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연구자들이 이렇게 다 해서 그 밝혀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페이퍼로 이제 발표를 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오픈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방어 방법을 또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막게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뭐 막게 되면 또 다른 뭐 보안 취약점이 또 연구를 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있겠느냐? 뭐 간단하게는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파티셔닝이에요. 파티셔닝이라는 건 뭐냐?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요 L3가 shared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CPU1하고 CPU2가 아까 L3의 이제 요 공간을 다 쉐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 L3는 쉐어드 캐시로 이제 설계가 됐지만은 얘를 이제 파티션 해가지고 이 공간은 CPU1만 써. 이 공간은 CPU2만 써. 이런 식으로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 뭐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쉐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하지 않고요. 간섭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태커는 여기만 계속 뭐 프라임하고 프로브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파티셔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어드라는 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어태커가 이제 쉐어드 캐시라는 거를 알고서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쉐어드는 우리가 하지 않아 라고 이제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뭔가요? 예, 이런 공간이 있는데 원래 쉐어를 해야 되는 공간인데 딱 갈라가지고 너는 여기만 쓰고 너는 여기만 써.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주게 되면은 항상 이제 그 디펜스 할 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퍼포먼스입니다. 예, 효율이 떨어지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라지 캐시를 쓰는 이유는 큰 캐시를 쓰는 이유는 거기다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쉐어드 캐시 L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L2나 L1에 비해서는 뭐 L1은 몇 킬로바이트인데 그러니까 끼케야 L1 같은 경우는 뭐 몇십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뭐 L2도 L1보다 좀 몇배 큰 정도 그렇지만 L3는 몇 메가바이트죠. 특히나 이제 서버 칩 같은 경우에는 L3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큰 캐시를 박아놓는 이유는 그럼 비싸져요. 프로세서 비싸지는데 퍼포먼스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가 DRAM이 아니라 캐시에서 발견이 되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빠르게 이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퍼포먼스에 좋죠. 근데 이런 넓은 공간을 반으로 뚝 잘라서 너는 여기만 써, 너는 여기만 써 이렇게 하면은 캐시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보는 캐시 공간은 작아지게 되죠. 작아지기 때문에 캐시 공간을 크게 쓰지 못하고 결국 반만 쓰는 거니까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퍼포먼스를 위해서 큰 캐시를 넣었는데 캐시 공간을 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디펜스는 가능하지만 퍼포먼스가 낮아진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랜더마이제이션은 요 공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프라임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요 어떤 캐시의 공간을 메모리의 어떤 특정 어드레스 영역이 서로 이제 쉐어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캐시에서 매핑되는 그 메인 메모리 이 공간은 굉장히 이제 레귤러하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레귤러하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뭐 하드웨어가 이제 트랜슬레이션 할 때도 그 어떤 성능이 이제 좋게 되고요. 또 이제 간단한 하드웨어를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는 뭐 레귤러하게 이제 매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 문제는 뭐냐? 어태커가 이제 이런 캐시의 어떤 룰을 굉장히 이제 뭐 잘 디코딩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그 알아낸 룰을 가지고서 이렇게 쉐어드한 영역을 잘 찾아가지고 그 공격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핑을 랜더마이즈 한다. 랜더마이제이션을 쓴다는 거는 어태커랑 어태커가 이제 쉐어가 되는 그 빅팀의 어떤 영역을 찾아내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랜더마이즈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노이즈. 빅팀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만 꼭꼭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빅팀이 이걸 액세스를 했구나라고 어태커가 이제 쉽게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노이즈라는 거는 어태커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잘 알 수 없게 여러 가지 그 페이크 데이터를 다 섞어 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통신에서도 노이즈가 있으면은 뭔가 알아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샌더가 있고 여기 리시버가 있을 때 뭔가 통신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노이즈가 이제 끼게 되면은 이 리시버가 그 샌더가 보낸 데이터를 잘 알아낼 수가 없죠. 뭐 그것과 이제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빅팀이 뭔가 필요한 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한 그런 액세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태커가 그 빅팀의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알아낼 수 없게, 예를 들어서 시크릿 키를 뭔가 빅팀이 액세스를 하게 될 때 시크릿 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냥 페이크하게 다 액세스를 하고 그냥 쓰지 않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이 가능하게 할 겁니다. 소프트웨어 베이스드 디펜스를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역시나 노이즈 어디션이 이제 그 방법이 될 거고요. 플러시 스테이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이 어떤 스테이트가 어태커에서 이제 사용이 될 것 같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남아있는 요 스테이트가 어태커의 이제 공격에 그 어떤 공격할 수 있는 서피스가 되기 때문에 표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테이트를 이제 플러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스케줄링을 뭐 섞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이제 이런 디펜스 방법에서 이제 가장 또 이제 컨선이 되는 거는 퍼포먼스가 되죠. 사실 스펙터랑 멜트다운 같은 경우에도 또 멜트다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텔이 패치를 했어요.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패치를 적용하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쑥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스펙터랑 멜트다운은 물론 이제 스펙터 같은 경우가 더 이제 크리티컬한데요. 우리가 이제 타이밍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퍼포먼스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예, 그 타이밍 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디세이블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디펜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펜스 얼마나 이제 잘 디펜스를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퍼포먼스 오버헤드를 줄이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워는 뭐 파워랑 에너지를 써서 이제 어택도 가능하다. 이런 거는 이제 폴트를 그러니까는 그냥 방해하는 정도 이제 또 공격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뭔가 이제 잘 동작하는데 그거를 이제 방해하는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 이제 빅팀은 뭔가 이제 제대로 이제 동작을 하지 못할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빅팀이 뭔가 동작하지 못하게 이제 막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이드 채널은 이것으로 이제 지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스펙터랑 멜트다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펙터랑 이제 멜트다운은 뭐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발견이 되었고요. 뭐 발견이 됐을 때 꽤 떠들썩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이제 뭐 굉장히 좀 약간 호들갑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곳을 통해서 어택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 멜트다운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부분 설명하기 전에 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싱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두 개는 그 프로세서의 성능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사실 이렇게 프로세서가 설계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빠른 컴퓨터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스펙터는 기본적으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디스에이블 시킬 수도 없고 디스에이블 시키면은 뭐 퍼포먼스 드랍이 엄청나기 때문에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꼴은 이제 스펙터랑 멜트다운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 다음에 스펙터랑 멜트다운은 이제 아키텍처럴 vulnerability를 뭐 이용을 합니다. 뭐 우리 말로 하면은 뭐 구조적 취약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예, vulnerability라는 발음도 뭐 힘들긴 하지만 예, 좀 많이 쓰이는 그런 뭐 단어, 그러니까 보안 영역에서는 이제 많이 쓰이는 이제 단어고요. 취약점, 그러니까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안 어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뭐 기억하시죠? 예,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은 그 토마슬로 알고리즘에서 토마슬로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를 구현을 한 거잖아요. 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스 토마슬로 알고리즘의 문제는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있을 때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잠시만요. 네, 네, 토마솔 알고리즘은 이제 아웃 오브 더 프로세싱을 구현한 건데 그 문제점은 브랜치 인스트럭션 뭐 이런 BQ 같은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결과를 알 때까지. 예, 브랜치 인스트럭션의 결과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느 인스트럭션이 수행될지를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이제 리저브가 되는 이후에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인스트럭션을 또 아웃 오브 오더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브랜치 인스트럭션이 평균적으로 4.5 인스트럭션마다 하나씩 발견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토마슬로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은 우리 CPU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의 개수가 많아야 돼요. 근데 이제 브랜치마다 이제 딱 막히게 되니까는 토마슬로 알고리즘은 뭐 4개, 5개 인스트럭션 가지고 그냥 막 섞는 거예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뭔가 이제 더 수행할 인스트럭션을 많이 발견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그 퍼포먼스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마스 알고리즘이 한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좀 이겨낸 것이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죠.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은 ROB가 그 리오드 버퍼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리오드 버퍼랑 브랜치 프로젝션 버퍼 그다음에 BTB 요 두 개가 핵심적인 그런 컴포넌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는 토마스 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은 뭔가요? 뭔가 이제 실행이 된 다음에 브랜치가 여기 있었는데 브랜치의 결과는 나는 뭐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프레딕션을 할 수 있어요. 프레딕션 결과는 우리가 어느 정도 힛 레이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프레딕션을 했을 때 그 프레딕션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는 이 인스트럭션은 이제 실행을 하자. 이것이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프레딕션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이제 힛 레이트가 높다라고 해서 100%는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얘가 틀릴 경우가 있죠.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아가야죠. 롤백을 해야죠. 롤백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ROB가 제공을 해줬죠. 기억하시죠? 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요. 얘를 이용해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가 스펙터입니다. 예. 그래서 멜트다운하고 이제 스펙터의 이제 설명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 사이트를 가면은 이제 좀 멜트다운과 스펙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멜트다운 그리고 스펙터에 대한 페이퍼를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뭐 설명을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뭐 크리티컬 vulnerability다.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취약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역시나 스틸 데이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훔쳐내는 거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읽어내는 거는 뭐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멜트다운이나 스펙터를 이용해서 거기에 접근이 가능하고 그 접근한 거가 어딘가에 흔적으로 남아서 그 흔적을 가지고서 어태커가 빠르게 그 시크릿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멜트다운과 이제 스펙터 그런 공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멜트다운, 스펙터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요 사이트에 이제 가시면 알겠지만은 설명도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되어 있어요. 네, 멜트다운은 사실은 페이지 폴트를 이용한 공격 방식입니다. 얘는 이제 페이지 폴트를 기본적으로 이제 페이지 폴트를 이용한 이제 공격 방식이고요. 스펙터는 기본적으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한 공격 방식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이제 페이지 폴트라는 거는 뭐 페이지 폴트가 뭐였죠? 네, 페이지를 접근하려는데 이 페이지가 이제 그 메모리 없으면 이게 페이지 폴트인데요. 그러니까는 페이지 그 버추얼 메모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버추얼 어드레스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려면은 피지컬 어드레스를 이제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지 폴트라는 거는 그 이제 피지컬 어드레스를 얻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타겟이 되는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스토리지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접근했을 때에도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페이지 폴트는 기본적으로 엑셉션이에요. 그러니까 예외라는 거죠. 컴퓨터에서 예외로 처리를 합니다. 엑셉션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이제 그렇지만은 페이지 그 페이지 폴트를 하드웨어가 디텍션을 해줘야 됩니다. 뭐 가능하죠. 예,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멜트다운은 이제 버그스러운 게 원래는 이제 그 커널 영역을 그 이제 노멀 프로그래밍 접근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호가 돼야 돼요. 그쪽 거기는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예, 커널 영역은 이제 노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면 안 되는데 인텔에서는 이 영역을 그냥 스페큘레이티브하게 그러니까는 그냥 빠르게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를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페이지 폴트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발생하게 되면은 그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캐시 안에 넣지만은 어쨌든 페이지 폴트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얘는 그냥 캔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텔이 설계를 해놨는데 뭐 접근을 하면 안 되는데 접근이 가능하게 그런 통로를 뚫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접근한 데이터를 어태커가 캐시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없애지지가 않아요. 인텔이 뭐 페이지 폴트 그러니까는 요 프로히비티드 영역을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접근을 한 게 이제 발각이 되면은 이제 디텍션이 되게 되면은 얘를 캔슬을 시키는데 캐시 안에 있는 거는 캔슬을 시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멜트다운 공격이고요. 여기는 뭐 소프트웨어 패치가 존재를 합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커널 영역 아이졸레이션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패치가 존재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역시나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왜냐 커널 영역을 그 어쨌든 필요할 때는 접근을 하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 막힌 그 할 때마다 다시 뭐 불러와서 테이블을 체크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는 네, 느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인텔 아키텍처에서는 멜트다운은 발생하지 않아요. 네, 멜트다운 약간 이제 버그스러운 경우가 있고요. 스펙터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스펙터는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을 이용해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도 역시나 이제 접근한 다음에 캐시 안에 집어넣어서 얘를 이제 그 어태커가 읽어내는 그런 방식을 이제 쓰고 있고요. 이거 자세하게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스펙터에 대한 마지막 뭐 라인을 보면은 it is possible to prevent specific known exploit. 여기 보면은 스펙터는 막는 것이 더 힘들다 이렇게 나고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패치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소프트웨어 패치는 그 아우터보드 프로세서와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강제적으로 뭔가 이제 다시 그 이노드 방식 비슷하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펙터는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은 뭐 제가 이제 그 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예, 혹시 뭐 까먹으셨으면은
그, 그 강의를 이제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의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은 어, 요, 요거 이게 제일 중요했죠. ROB 그다음에 BPB, BTB. 예. 그래서 롤백이 가능하다. 롤백이 가능해서 사실 가장 핵심은 ROB를 통해서 롤백이 가능하지만 어디까지 롤백이 가능할까요? 요거를 이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요거를 이제 좀 다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인스트럭션이 바꾸는 거는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서 메모리를 사실 그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를 바꾸는 명령어는 레지스터 파일은 거의 모든 명령어가 레지스터 파일을 바꾸죠. 그 add, 뭐 load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은 다 레지스터 파일을 바꾸게 됩니다. 메모리는 어떤 명령어가 바꾸나요? 메모리는 store 인스트럭션이 메모리를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speculative execution에서 요 store 인스트럭션은 커밋이 될 때만 실행이 돼요. 왜냐면 메모리 한 번 바뀌면은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한 번 바뀌면은 원상복귀가 불가능하잖아요. 뭐 데이터 적어놓으면 원래 데이터는 그냥 빠이빠이 사라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store 인스트럭션은 commit 될 때만, retire 될 때만 얘는 실행이 됩니다. 사실은 요거는 안 바뀌어요. speculative execution에 따라서. register 파일도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제 그 오리지널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 파일도 커밋이 될 때만 바꿔주죠. 그냥 템포럴 그 템포러리 데이터는 ROB에 저장하고 있다가 커밋이 될 때 레지스터 파일은 비로소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은 ROB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롤백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요. 어느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그럼 레지스터 파일도 원상태로 돌아가고 메모리는 어차피 안 쓰고 무슨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캐시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로드 인스트럭션을 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는 그 로드 인스트럭션의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얘는 그 커밋이 될 때만 업데이트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뭔가 데이터를 이제 왔을 거잖아요. 로드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되면은. 그럼 캐시가 바뀌게 됩니다. 캐시는 바뀌죠. 그래서 그 인스트럭션 설명했을 때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만 바뀐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캐시는 롤백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캐시가 롤백 되는 건 없었잖아요. 예, 레지스터 파일과 그 다음에 메모리는 어차피 스토어 인스트럭션이 커밋 될 때만 바뀌고 레지스터 파일도 커밋이 될 때만 사실 업데이트가 되고요. 근데 캐시는 로드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면은 캐시의 스테이트가 바뀌게 되고요. 그 바뀐 스테이트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뭐 말씀드렸듯이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면은 레지스터 파일과 메모리만 수정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해요. 캐시는 왜 들어갔느냐? 캐시는 그냥 퍼포먼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어떤 중간 스토리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캐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인스트럭션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가 관리를 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캐시는 스테이트가 변하지 않아도 얘는 뭐 아무런 뭐 틀린 것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캐시 데이터가 있든 없든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결과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캐시를 그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에 따라서 캐시의 상태가 바뀔 수가 있고요. 캐시의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 캐시 타이밍 채널과는 데이터가 캐시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모니터링해서 어태커가 데이터를 디코딩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스펙터 혹은 멜트다운의 공격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왜 스페큘레이티브 엑스큐션이 문제가 되느냐? 캐시가 롤백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염두를 해두시고,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스펙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스펙터 어택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스펙터 페이퍼에 나오는 그 빅팀 코드인데요. 이 빅팀 코드를 보면은 여기 지금 if 구문이 있죠. if 구문이 있고 y equal array 2 그다음에 array 1 곱하기 멀티 512 이런 식으로 array 2에서 읽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딱 보시면은 뭐 보면 아시겠지만은 x가 array 1 사이즈보다 작죠. 작는지를 체크를 하죠. array 1 사이즈보다 작으면은 array 1에서 x를 인덱스를 해가지고 array 1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 다음에 거기다 512를 곱한 값을 역시나 이용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서 array 2에서 읽어옵니다. 이게 스펙터가 동작하는 코드예요. 근데 뭐 문제는 없죠? 문제 있나요? 코드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잘 짠 코드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체크하니까 array 원 사이즈랑 x를 체크를 해서 넘어가면은 세그멘테이션 폴트든 아니든 뭐 거의 세그멘테이션 폴트 발생하죠. 예, 사실은 array 원 사이즈를 넘어가서 x가 array 원 사이즈를 넘어가면 얘는 뭐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올 거니까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코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스펙터 공격 방식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빅팀 펑션이 되는 거고 여기서 그 x라는 값을 어태커가 조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고 이제 요 if else 구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요게 사실은 브랜치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컨디션이 있으니까는 요 x가 array 원 사이즈보다 작다. 요거는 어태커가 계속 프랙티스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x가 array 원 사이즈보다 작다는 것이 항상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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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닝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뭐 x를 array 원 사이즈보다 계속 작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true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브랜치 프레딕터에서 true가 되면은 next 이벤트도 true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라는 것이 어태커가 맘대로 이제 주무를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array 원 사이즈라는 것을 어태커가 캐시에서 쫓아냅니다. 이게 쫓아내는 이유는 요 구문을 수행을 시키려고 해요. 어태커는. 이 구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구문은 원래는 실행이 안 돼야 되는데 어태커가 실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스페큘레이티브 execution으로 실행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if 구문이 predicted true라고 프레딕션이 되게 만든 다음에 요 구문을 실행시킵니다. 근데 어차피 얘는 다시 캔슬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에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빠르게 틀렸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갖고 오기 전에 이미 다 틀렸다 하면은 이 데이터 갖고 오는 거가 안 되고 그냥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태커는 어레이 원 사이즈를 그냥 캐시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어레이 원 사이즈를 메모리에서 읽어오게 될 때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이 걸릴 때까지 이 구문을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엑스큐션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어레이 1은 그 우리가 이제 시크릿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레이 1 같은 경우는 시크릿 데이터를 패치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레이 2가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로컬 캐시의 동작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빅팀 코드가 이제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드 어레이 2 n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어레이 2에 이제 어떤 인덱스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면은 얘가 이제 캐시에 이제 그 스토어가 되게 되겠고 그러면 이 데이터는 나중에 이제 더 빠르게 이제 읽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캐시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이 데이터가 캐시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 보면은 100 사이클이 걸린다. 왜냐면 너무 느리니까 그 메모리에서 읽어온 데는 오래 걸리게 이제 될 거예요. 뭐 그 차이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 요 이제 그 어테커 요 우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그 메모리에 이제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캐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캐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어레이 원 사이즈도 캐시에 있지 않고 지금 메모리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역시나 지금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어레이 원 사이즈를 갖고 올 때까지 오래 걸리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X는 지금 원래는 어레이 원 사이즈보다 커요. 얘는 이제 큽니다. 예. 요게 크게 이제 되는 이유는 요 어레이 1이라는 걸 가지고서 얘를 시크릿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려고 해요. 이게 가능한가요? 자,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X가 있고요. X에다가 이상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레이 1 사이즈보다 엄청 크겠죠. 그래서 어레이 1으로 X를 인덱스를 써가지고 이제 어딘가 이제 접근을 하게 될 텐데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로드 인스트럭션을 이제 하게 되면은 로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R1이 있으면은 어레이 1에 이제 베이스 어드레스가 있고 베이스에다가 뭔가 X를 플러스를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액세스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요 X라는 게 요거를 한참 넘어서요. 그렇게 이제 어태커가 이제 설계를 해요. 그런데 보면은 어레이 원 사이즈는 지금 메모리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브랜치 인스트럭션, 이 if에 해당되는 브랜치 인스트럭션은 계속해서 true라고 이제 프랙티스를 해놓습니다. 이게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이 x는 굉장히 이제 엉뚱한 값을 갖기 때문에 얘보다 크니까는 우리 이거는 이제 사실은 false가 돼야 되는데 false라는 게 밝혀지려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어레이 원 사이즈가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CPU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얘는 true였 옛날에도 true였으니까는 계속 true일 거야. 해서 얘가 true라고 프레딕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때 요 어레이 1으로 이제 읽어오는 요 x 플러스 베이스 어드레스가 어떤 시크릿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도록 설계를 해요. 어떤 뭐 프라이빗 데이터죠. 이거 원래 액세스를 하면 안 되는데 막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액세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 x 플러스 어레이 1의 베이스 어드레스가 시크릿 데이터를 액세스하도록 설계를 하고 시크릿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자, 브랜치가 predicted as taken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요 x라는 게 어레이 1 사이즈보다 이제 크다라고 했죠. 그 어레이 1에 이제 베이스 플러스 x를 더해서 시크릿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어드레스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요 엔드 사인이 어레이 1의 포인터잖아요. 어레이 1의 이제 어드레스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 어레이 1의 베이스 어드레스 플러스 x를 한 위치에서 x를 한 위치에 이제 시크릿 데이터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걔를 읽어오게 됩니다. 읽어오게 되면은 캐시에 쌓이겠죠. 얘를 왜 읽어오나요? 이거는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이제 익스큐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접근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코드가 틀릴 거잖아요. X랑 Array 1 사이즈를 비교를 할 건데 어차피 틀릴 거니까는 CPU는 마음껏 그냥 이거 수행을 합니다. 어차피 틀릴 거니까. 나중에 이제 틀리면은 그거는 그냥 캔슬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냥 수행을 해버립니다. 네, 그 시크릿 데이터를 이제 그거는 그냥 이거 이제 좋은 질문인데요. 그거는 이제 그냥 어태커가 알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가정을 이제 합니다. 시크릿 데이터가 존재하는 위치 뭐 어드레스를 그냥 뭐 몰라 알고 있어도 어차피 접근은 이제 불가능한데 근데 이거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이제 익스큐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접근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알고 있다라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러니까 억지는 아니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태커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크릿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고 만약 시크릿 데이터가 이제 3이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3이 여기 이제 로드가 되는 거죠. 요 값이 어레이 1의 x로 이제 그 시크릿 데이터를 읽었잖아요. 그 값이 여기 3으로 로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3이 되면은 3 곱하기 512를 인덱스를 해가지고 어레이 2에서 또 데이터를 읽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레이 2에 요 3 곱하기 512를 한 거를 해당하는 데이터를 캐시로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뭐 그러면은 다음에는 그 어태커가 이제 읽어오는데 그다음에 스페큘레이션이 틀렸어요. 네,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플러시가 되는 거예요. 이 명령어는 ROB에서 플러시가 됩니다. 플러시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 아직 커밋이 안 된 상태잖아요.
커밋이 안 된 상태니까는 그냥 얘는 그냥 프로세서에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접근하는 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는 나중에 이제 체크를 했을 때, 얘가 왜 이 영역에 접근했지? 그게 이제 발견이 되면은 얘 이제 커밋 상태에서, 그러니까 커밋할 때 이제 발견이 되면, 이게 잘못됐네 하면서 그냥 뭐 틀렸다라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얘는 이제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이제 수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커밋이 안 된 상태니까는 얘는 뭐 어차피 실행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실행은 됐죠. 실행은 됐지만은 뭐 레지스터 파일을 수정을 한 것도 아니고 메모리가 수정이 된 것도 아니고 하는 거니까는 그냥 얘는 플러시 이렇게 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명령어가 로드 인스트럭션을 이제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 로드 인스트럭션에서 실행이 된 이 데이터는 캐시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인스트럭션은 레지스터 파일하고 메모리만 조심하면 됩니다. 캐시는 그건 캐시는 진짜 그냥 퍼포먼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캐시에 무슨 가베지 데이터가 들어있든 아니면 진짜 좋은 데이터가 들어있든 이거는 뭐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요. 예, 캐시 hit이 많이 발생하면 퍼포먼스에 좋을 테지만 캐시 hit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우리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결과가 바뀐다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캐시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얘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도 그냥 놔둬요. 이상한 어드레스 써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데이터 갖고 와서 캐시에 저장해놨지만 이건 어차피 스페큘레이티브하게 수정이 된 거고 또 이제 캐시에는 아까 말했듯이 가비지가 들어가 있든 아무 데이터가 하나도 없든 아니 이상한 진짜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든 이거는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놔둡니다. 예, 놔두지만은 어태커는 캐시를 액세스를 하죠. 캐시를 액세스할 때 요 어레이 2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계속 스캔을 하면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발견이 되나요? 얘를 액세스했는데 얘는 미스가 발생할 거고요. 얘도 미스. 그런데 얘는 hit이 발생하는 거죠. 얘 미스, 미스, 미스. 어떻게 된 건가요? hit이 된 인덱스를 어태커가 디텍션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타임 재면 된다고 했죠. 얘는 hit이 됐네. 어태커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빠르게 액세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시크릿 데이터는 3이구나 라는 거를 어태커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스펙터 공격 방식이고요. 스펙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을 발생시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most of modern CPU 같은 경우에는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예, 쓰기 때문에 스펙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버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눅스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쳐보시면은 이게 스펙터에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제 컴퓨터 이제 쳐본 건데요. 예, 라이젠 7 2700X를 요 명령어 버그 한 다음에 CPU 인포 리눅스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면은 여기 보면은 스펙터 V1이 뜨죠. 예, 라이젠 CPU 스펙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인텔 i7 9세대 요 컴퓨터도 V1, V2 다 있습니다. 예. 이게 버그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더 버그 더 있긴 하지만 예. 여기도 있고 뭐 똑같이 다 있네요.
스펙터 V1, 스펙터 V2, 스펙터 스토어 바이패스. 예. 그래서 사실 뭐 리눅스에서 뭐 이런 명령을 치시면은 또그 어? 아,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미스고요. 여기가 hit입니다. 예. 잘 관찰하셨네요. 예, 여기가 미스고 여기 hit입니다. 저 1, 2, 3 이렇게 봤어요. 예. 여기가 hit입니다. 예. 예, 이 명령을 쓰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CPU가 스펙터에 이제 영향을 받는지 아닌지를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멜트다운은 예,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네요. 예. 한번 뭐 여러분들도 그 리눅스 쓰시면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뭐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제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전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생각으로는 중간고사 이후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좀 문제수가 적으면은 예, 좀 예, 전범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지금 생각으로는 중간고사 이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거는 제가 한 6월 정도 됐을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초 정도. 예. 예.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